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최근 많은 외국 언론 기자들이 베이징 시민들을 인터뷰해 베이징의 전염병이 통제불능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베이징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자들에게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 대부분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BBC 기자는 16일 현지 언론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지난 열흘 동안 시민 70%가 감염되었으며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랜드사 중국정책연구원 황주환 주임은 많은 역학 모델이 중국의 팬데믹은 쓰나미가 될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의료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모델링에 따르면 30에서 40일 이내인 2023년 1월 말 설 기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는 여러 감염 경로로 확산되어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성은 경성이라 두려움이 가득한 도시로 변할 것이며 경축해야 할 중국 설날은 팬데믹으로 가장 어둡고 우울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열띤 토론 주제는 코로나 양성으로 팬데믹이 최고조에 가까워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양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팬데믹이 다시 폭발함에 따라 중공이 갑작스럽게 제로 정책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외부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에 중공 내부 사정에 밝은 위엔홍빙 교수는 동적 제로 정책은 시진핑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 체제 내 양심 있는 인사에 따르면 중공은 세계보건기구 정치 스파이 테워드로스로부터 밀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엔홍빙 교수는 테워드로스가 중공의 정치 스파이라는 호칭은 그의 말이 아니라 중공 체제 내 양심 있는 인사의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워드로스의 밀보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코로나19를 더 이상 긴급 보건 사태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발표를 하면 시진핑의 동적 제로 정책이라는 대규모 도시 봉쇄의 가혹한 정치는 곧바로 국제 웃음거리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이 된 도시 봉쇄와 제로 정책은 중국 경제의 절벽식 추락을 초래했고 중공의 폭증으로 인한 재정, 특히 지방재정은 문화 대혁명 이래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백지혁명이 가져온 강한 정치 사회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진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방역 신십조를 서둘러 도입해야 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새로운 10가지 조치의 도입은 시진핑이 직접 배치하고 지휘한 동적 제로 정책 및 도시 봉쇄 정책이 거의 예고 없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엔홍빙 교수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버금가는 인민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유린하는 제로 정책부터 관료와 악질 경찰로 구성된 따바이 무리까지 중국의 방역은 갑작스런 무정부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국가 방역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재앙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추세는 더 이상 막기 어렵다. 중국은 감염률과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급부상할 것이다. 전염병이 이제 치열하고 본격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팬데믹 사태에 주민들의 공포심은 제로 정책과 도시 봉쇄가 종료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엔홍빙 교수는 중공 체제 내 양심 인사들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중공 내부에서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불과 2주 만에 심각한 재해 지역인 베이징에서 4구급 퇴직 관원들의 감염률만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위엔 교수는 또한 이 중공 체제 내 양심적 인사는 주변 친척과 지인 102명에게 개인 통계 조사를 실시해 60% 이상의 사람들이 양성으로 감염되어 많은 고령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맹렬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팬데믹 사태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화이허 북쪽 대도시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화이허 이남의 일부 도시는 기온이 비교적 높아 감염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이허 북쪽 대도시에서 감염 후 중증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도시 봉쇄와 제로 정책으로 우한 지역 대역병이 발생한 지난 3년간 국가 의료 보건 체계 건설과 강화를 소홀히 했고 중공 당국의 주요 힘을 도시 봉쇄 실행자로 대량의 따바이 양성에 몰두하며 대량의 국가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쇄가 해제되면 필연적으로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져 방역 활동이 무정부 상태에 접어들 것이며 재앙이 그칠 새 없이 닥쳐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병이 발생한 후에는 당연히 국민의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직면한 역병의 재앙은 중국인들을 또 다른 재난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위엔 홍빙은 첫째, 3년간의 도시 봉쇄는 중국의 경제와 민생을 심각하게 손상했다. 결과는 곧 나타날 것이며 심각한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둘째, 지난 3년간의 도시 봉쇄는 중국의 민권을 심각하게 짓밟았다. 이 역시 중국인들의 각성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중공의 국가 테러 폭력이 극에 달한 순간 중국에서 백지혁명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 비록 백지혁명은 일시적으로 사그라들었지만 새로운 전 국민의 저항으로 에너지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에게 또한 가장 심각한 위기일 수 있는 부분은 아첨 부리며 도시 봉쇄와 제로 정책을 광적으로 지지한 관리들의 분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처럼 갑작스럽고 부당한 정책 전환으로 시진핑에게 강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방역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의 종합적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공중앙위원회 경제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시진핑 등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엔 홍빙은 회의의 핵심 내용이 있다. 그들은 국내 순환 시스템의 강화와 개선을 말한다. 국내 경제가 대순환하게 하여 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마오쩌둥 시대의 자력갱생 원칙으로 회귀하겠다는 뜻이다. 미국과의 대대적인 경제 분리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쇄국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제회의에서 또 다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중공은 여전히 중국 경제체제와 국가체제를 전쟁 상태로 급속히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와 거의 동시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으로 중공중앙위원회가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2023년 설날 이후 병력을 등록해야 한다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중공이 국내 경제 대순환의 강화와 보완을 강조하는 것부터 18세 이상의 남성들이 모두 병력을 등록해야 하는 것까지 이 두 사건은 서로 중공 폭정이 대만 해전을 일으키겠다는 전쟁 의지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